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지난 시간에 옆집에 킬러가 산다라는 작품 소개해드린 적 있죠. 네, 이 작품처럼 위크라는 책에 있는 작품 중에서 한 편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을 글 쓰는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신원섭 작가의 작품 박과장 죽이기인데요. 신원섭 작가는 안잡이 오래 들으신 분들은 카페 홈즈에 가면 시리즈 중 한 편에서 만났던 적이 있는 작가님입니다. 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신원섭 추리소설 박과장 죽이기 1장. 몇 주 전 수지는 박과장을 죽이고 싶다고 고백했다. 남편이 죽으면 내 앞으로 돈이 나오거든? 원래 고액 생명보험 가입자는 남들보다 사망률이 6배 높대. 알고 있었어? 깔깔 웃는 수진을 보며 미는 짓궂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론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나 무거운 일인가 싶기도 했다. 민이 알던 한 남자는 감기약 때문에 죽었다. 한밤중에 남의 집 옥탑방 계단을 내려오다가 약기운에 발을 헛디뎌 실족했다. 4층 높이에서 떨어진 남자는 일주일을 앓다 죽었다. 그 얘기는 옥탑방에 살던 친구에게서 들었다. 이별 후에도 그 남자에게 종종 매를 맞던 여자였다. 뭘 하든 들키지 않는 게 어려운 거지. 민과 수진, 수진의 남편인 박과장 모두 산업용 가스 압축기를 만드는 작은 회사, 주식회사 하나 파워 시스텍의 직원들이었다. 민의 보직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정과 비용을 관리했다. 수진은 제어 시스템, 박과장은 설치 시운전 담당이었다. 뭐 청부살인이라도 하게? 민의 질문에 수진이 되물었다. 요즘 세상에도 킬러가 있나? 전업킬러가 아니라도 보험금에서 몇 억 떼준다고 하면 하겠다는 사람 줄 설 거야. 문득 깨달은 것처럼 수진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이 가양 FGC 시운전이지. 너, 나, 우리 남편까지 셋이 동반 출장이잖아. FGC는 말 그대로 연료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장비다. 그렇게 압축된 연료가스로 발전소에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민이 장난스럽게 떠벌렸다. 흔치 않은 기회네. 정말 박 과장을 죽이고 싶으면 차라리 그때 처치해버리면 되겠네. 내가 모른 척 눈 감아줄 테니까. 그거 네 담당 프로젝트잖아. 거기서 무슨 일 생기면 너도 심할서 야 할걸? 보험금 받으면 나 1억만 떼줘. 심할서 한 장에 1억이면은 개이득 아니냐? 민의 말에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득대다가 이내 좀 섬뜩한 농담이라는 걸 깨닫고는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맺혔다. 다행히 주변에 듣는 귀는 없었다. 생각해보면 어려울 게 없었다. 높은 곳에서 밀어버리거나 머리 위로 공구를 떨어뜨리면 된다. 공사 현장에서 그 정도 사고는 딱히 의심을 살 만한 일도 아니다.
수진이 일을 꾸미는 동안 미는 그저 지켜보고 묵인하기만 하면 된다. 수진은 지긋지긋한 남편을 현실에서 지워버리고 미는 돈을 번다. 그 돈이면 회사 가까운 곳으로 전셋집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죽는 건 오직 박 과장뿐. 그가 죽으면 수진은 자유다. 박 과장의 죽음을 상상하는 민의 입꼬리에 미소가 걸렸다. 박 과장은 민의 오랜 연적이었으니까. 괜스레 가슴이 뛰고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학부 시절 동아리에서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진은 민의 첫사랑이었다. 지금도 민은 수진을 사랑한다. 수진의 몸에선 늘 좋은 향기가 났다. 어깨를 맞대면 달콤한 살냄새에 머리가 어질했다. 두 사람은 새 학기마다 시간표를 맞췄고 4년 내내 자매처럼 붙어 다녔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수진이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미는 비로소 깨달았다. 둘이 함께일 때 설렜던 사람은 자기 혼자였다라는 걸. 수진은 민을 그런 감정으로 사랑했던 적이 없었다. 그저 우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민은 절망했다. 소중히 간직했던 추억들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었다니. 자괴감이 종종 혜성처럼 날아들었고 민은 중력처럼 고통을 느꼈다. 결혼식 몇 주 만에 걸려왔던 수진의 전화. 그녀는 펑펑 울고 있었다. 남편과 심하게 다퉜다고 말했다. 미는 왈칵 소리를 지를 뻔했다. 왜 맞지도 않는 구두를 신고 피를 흘리지? 왜 다리를 절면서 먼 길을 알둘러? 나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언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으라고. 진짜로 그런 말을 했더라도 수진은 민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진에겐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했다. 그러나 수진을 향한 민의 사랑은 그보다 노골적이고 뜨거웠다. 그 뒤로도 수진은 행복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마침내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먹기까지. 그 보드라운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덧칠했을까. 퇴색한 덮개가 버짐처럼 일어난 그 흉한 속내를 미는 못내 안쓰러워했다. 그래서 미는 박 과장이 치근하지 않았다. 수진이 박 과장을 죽이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는 기꺼이 응원하고픈 마음이었다. 수진이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뿌듯하기까지 했다. 2장 가양 열병합발전소 증설 현장 인근에는 출장자를 위한 모텔이 몇 있었다. 애플호텔도 그중 하나였다. 따로 예약할 필요도 없고 10만 원짜리 특실에는 안마의자와 욕조까지 구비돼 있어 현장직 엔지니어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 무엇보다 애플호텔은 쿠폰 도장을 찍어주었다. 1박에 도장 하나, 도장 10개를 모아오면 현금 5만 원을 지급했다. 법인카드를 쓰는 직장인에게는 최고의 유인책이었다. 민과 수진, 박 과장도 큰 고민 없이 애플호텔에 짐을 풀곤 했다. 카운터에서 각자 방 하나씩을 결제하려는데 수진이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다.
나 카드 지갑 두고 왔나 봐. 박 과장이 불쑥 짜증을 냈다. 법인카드가 없다고? 미안해.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따로 품위 올릴게. 수지는 허둥대며 가방을 뒤졌다. 박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지갑 두고 왔다며. 네 신용카드도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맞네. 어머, 나 오늘 진짜 왜 이러지? 정신 좀 차려. 내일 시운전인데 벌써부터 오락가락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사고나. 박 과장의 타박에 수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동그란 이마 위로 잔머리 몇 가닥이 어지러이 흩어졌다. 수진이 말했다. 오늘은 오빠랑 2인실 써야겠다. 장비 관련해서 물어볼 것도 좀 있고. 박 과장은 별로 내키지 않는 듯 툴툴거렸다. 아, 뭘 또 물어봐. 피곤한데 얼른 쉬고 일찍 자야지. 미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수진의 연간 출장 일수는 100일이 넘었다. 그런 그녀가 소지품에서 법인카드를 빼놓고 다닐 리 없었다. 문득 몇 주 전 수진과 나누었던 대화가 민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었다. 남편이 죽으면 내 앞으로 돈이 나오거든? 우리 셋이 동반 출장이잖아. 요즘 세상에 킬러가 있나? 몇 억쯤 떼준다면 하겠다는 사람 줄을 설 텐데. 어쩌면 수지는 모텔방에서 박 과장을 죽이려는 건지도 모른다고 미는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박 과장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소리에 미는 이내 정신을 차렸다. 아이, 진짜. 야, 출장 일수랑 숙박비 내역 안 맞으면은 나중에 재무팀이 딴지 거는 거 알지? 출장비 정산할 때 네가 해명해. 수지는 시무룩한 얼굴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과장이 카운터에 법인카드를 내밀었고 모텔 주인은 9만 원을 결제했다. 평일이니까 10,000원 빼드릴게요. 안 빼주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법인카드라. 박 과장은 훌쩍 돌아서서 방으로 먼저 들어가 버렸다. 미는 남편을 따라 나서는 수진의 손목을 붙잡았다. 돌아보는 수진의 찌푸린 얼굴. 미는 자기도 모르게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었다는 걸 깨닫고 얼른 놓아주었다. 민이 속삭였다. 계획은 내일이지? 무슨 계획? 시운전 얘기하는 거야? 수지는 민과 눈을 맞춘 채 웃었다. 민은 혼란스러웠다. 돌아서는 수진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민은 고개를 돌려 카운터 옆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스스한 머리, 핏발선 두 눈. 며칠이나 잠을 못 잔 몰골이었다. 흐릿한 눈동자는 위태롭게 흔들렸다. 남편의 방 문을 두드리던 수진이 어깨너머로 민을 흘끔거렸다. 거울로 보니 다 보였다. 민은 거울 속 수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수진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도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멍하니 침대에 누워 공상에 잠겼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요즘은 수면제도 듣질 않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다. 킬러는 무슨, 그냥 언니가 직접 해. 머리 위로 공구만 떨어뜨려도 박 과장은 끝이야. 내가 모른 척 눈 감아줄게. 심할서 쓰고 이러기면 개이득이지. 박 과장이 죽으면 언니는 자유야.
가정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미는 취침 알람을 2시간 뒤로 미루고 책상 앞에 앉았다. 아침이 올 때까지 도면과 절차서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그때 옆방에서 어렴풋한 비명이 들렸다. 다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어쩌면 혈기왕성한 연인들의 교성일지도. 미는 소음의 진원지가 수진 부부의 객실임을 깨닫고 미간을 찌푸렸다. 옆방의 소음은 점차 격렬해졌다. 색이 바란 벽지에 뺨을 기댔다. 방음이 형편없었다. 벽 너머로 낯뜨거운 리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미는 마음을 추스르며 절망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아마 TV 쏠릴 거야. 야한 영화라도 나오는 모양이지.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해도 위로가 되질 않았다. 가슴 한편이 축축해지는 기분이었다. 오래전의 일이 떠올랐다. 수진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주말이었다. 수진은 호텔방을 잡아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고 민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어울리지 않으면 수진과 멀어지게 될까봐 겁이 났었다. 모두가 만취해 널브러진 새벽. 미는 잠든 수진에게 충동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수진의 입 사이로 조심스레 혀를 밀어넣었다. 입천장을 간지리자 수진이 몸을 움찔했다. 민의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다. 수진은 자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민은 그렇게 생각했다. 나 사실 언니를 좋아해. 목덜미에 코를 부비며 민은 수진의 귓가에 그렇게 속삭였었다. 기대가 없었다곤 말 못하지만 어떤 답이 돌아오건 겸허히 받아들이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수진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필름이 끊겼던 사람처럼 다음 날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를 대하는 수진을 보면서 미는 부대끼는 속을 깨끗이 개워냈었다. 3장. 먼 발치에서 손을 흔드는 수진과 박 과장을 보며 미는 얼결에 한숨을 내쉬었다. 기대감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새벽 공기가 쌀쌀한 탓이었다. 세 사람은 모텔 앞 편의점에서 아침밥을 먹기로 했다. 어위크라는 처음 보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이었다. 어쩐지 지쳐 보이는 알바생이 인사를 건넸다. 미는 별 생각 없이 빵과 우유를 집어왔다. 배가 고프진 않았다. 몸을 뒤채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기 때문에 식사보다는 잠이 간절했다. 한동안 냉랭한 침묵이 이어지자 미는 어쩐지 조바심이 들었다. 그래서 괜히 박 과장을 추켜 세우며 너스레를 떨었다. 사람들 말이 과장님이랑 출장 오면은 일이 슬슬 풀린다던데요. 오늘 저 좀 빨리 퇴근시켜 주세요. 박 과장도 싫지 않은 눈치였다. 시운전 짬밥만 8년째인데요. 수진이도 제어 쪽으로는 베테랑이고. 아, 근데 어제 보니까 당신도 기계에 관심이 많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기계 쪽에 관심이 생겼어? 계속 프로그램만 만지다 보니까 반쪽짜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계도 다룰 줄 알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 야, 너 하는 일에나 집중해라. 괜히 욕심 부린다고 회사 생활이 뭐 잘 풀리냐? 박 과장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가시가 돋쳐 있었다.
수진이 과장 진급에서 누락된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다. 상처가 아물기엔 짧은 시간이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쑤셔대는 박 과장이 얄미웠다. 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문 너머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에 회백색 먹구름이 맺혔다. 라디오에서는 기상캐스터의 낭낭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후에는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는지 가방을 뒤지던 박 과장이 수진에게 물었다. 내 포스터 흡입기 못 봤어? 어제 분명히 앞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아우, 여기 있잖아. 수진은 박 과장의 백팩으로 손을 뻗었다. 파란색 플라스틱 흡입기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면서. 박 과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이건 벤토린인데 파란 거 말고 보라색 없어?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진이 되물었다. 둘이 달라? 똑같은 게 2개나 있어서 내가 하나 빼놨는데. 쾅! 박 과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쏘아붙였다. 아이씨, 파란 거는 발작할 때나 쓰는 기관지 확장제고 매일 흡입하는 건 보라색이잖아. 어떻게 그걸 헷갈려? 어머? 색깔만 다른 줄 알았지. 종류가 다를 줄은 몰랐어. 야, 천식 흡입기가 무슨 패션 소품이냐? 내가 괜히 색깔별로 들고 다니겠어. 전에도 몇 번이나 설명했잖아. 나 코맹맹이 되는 걸 보고 싶은 거냐? 박 과장은 오래전부터 가벼운 천식을 앓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덩달아 비염까지 심해진다고 했다. 점심, 저녁 2번씩 사용하던 보라색 흡입기. 박 과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3년을 같이 살면서 그걸 몰랐다고? 미는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거짓말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미는 생각했다. 쓸데없이 이런 건 또 왜 챙긴 거야? 박 과장은 곁에 놓인 수진의 가방에서 향초를 꺼내 흔들었다. 포장도 까지 않은 새 것이었다. 수진이 변명하듯 웅얼거렸다. 머리맡에 켜두면 잠이 잘 와서. 참네. 평소에는 이딴 거 안 켜도 잘만 자더만. 사람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박 과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방염 작업복 상의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냈다. 편의점을 나서는 박 과장의 뒤통수를 향해 수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천식 앓는 새끼가 담배는 죽어도 안 끊지. 미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분노. 민의 시선을 느꼈는지 수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다. 꿈틀대던 악의도 어느새 어둑한 눈동자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다. 내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작년부터는 그나마 전자담배로 바꾸더라고. 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찬란하던 수지는 존재조차 흐릿한 유령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세월에 마모되어 바스라진 것처럼.
4장 가양 FGC는 발전소 증설 프로젝트로 주식회사 하나파워시스텍의 연료가스 압축기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가스 터빈을 설치해 발전 용량을 늘리는 사업이었다. 증설 공사는 어느덧 막바지였고 미니 납품한 장비는 시운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현장 작업자인 박 과장이 안전교육을 받으러 간 사이 민과 수지는 회의실로 향했다. 가양발전 측과 시운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가양발전 공무팀의 김 부장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김 부장은 이래저래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중요한 장비니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진행하고 싶어 했다. 김 부장이 난처하다는 듯 물었다. 원래 2주 뒤에 오시라고 요청드리지 않았나요? 나도 이 바닥에 거진 20년 있었는데 업체가 먼저 일정 당기자고 보채는 거는 그거 처음 보네요. 네, 준공식 임박해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미리 끝내는 편이 좋으니까요. 저희도 빨리 마무리해야 잔금을 받죠. 그쪽 사정은 알겠는데 가스터빈 시운전은 한 달 뒤에요. 굳이 이번 주에 FGC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시는 게. 김 부장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민의 말을 잘랐다. 이번 주는 어려워요. 지금 공무팀에 사람이 없어요. 승합동 준공검사 준비 때문에 다들 난리거든요. 아마 오늘 FGC 돌린다고 해도 중앙제어실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해줄 겁니다. 김 부장은 가양발전 직원의 입회 없이 FGC 시운전이 진행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누군가는 중앙제어실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민은 이 사람들이 바쁠 줄 알고 있었다. 나를 오늘로 잡았던 건 그 때문이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모두의 관심이 FGC에 쏠릴 것이고 보는 눈이 많아지면 박 과장을 죽이기가 어려울 테니까. 민은 최대한 수진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속으로는 바짝바짝 애가 탔다. 수진이 새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놓칠까봐 겁이 났다. 김 부장이 말했다. 승합동 가스 유출 감지 시스템이랑 화재 경보기는 다음 주나 돼야 설치가 될 거예요. 만에 하나 가스가 새도 저희 쪽에서 알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FGC를 돌리는 건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가스 디텍터 챙겨왔거든요. 수지는 박 과장의 짐을 맡아두고 있었다. 민이 박 과장의 백팩에서 휴대용 가스 디텍터를 꺼내어 김 부장에게 보여주었다. 가연성 가스를 포함해 20여 종의 가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식 가스 측정기였다. 이번 시운전을 위해 프로젝트 비용으로 구입한 안전장비였다. 어젯밤부터 박 과장이 가지고 있었으니 배터리는 모텔 방에서 충전을 했을 것이다. 민이 덧붙였다. 부장님, 냉각수랑 IA 들어오잖아요. 메인 모터 파워만 넣어주시면 오늘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진짜 하루 만에 되겠어요? 괜히 서두르다가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픈데. 서두르긴요. 기동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장비 돌릴 수 있는 상태예요. 지난번 SAT 때 저희가 다 점검했어요. 그때 현장 인수시험 결과 좋았잖아요. 민이 팔꿈치로 수진의 옆구리를 찔렀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던 수진은 화들짝 놀라 민을 바라보았다.
민이 속삭였다. 설명 좀 해드려. 수지는 시운전 절차와 FGC의 보호 로직, 기동 시퀀스를 전부 꿰고 있었다. 막힘없는 수진의 설명 덕에 완광하던 김 부장도 다소 누그러졌다. 근데 그 유량 전체를 리사이클해도 문제 없어요. 그 역류현상 나는 거 아닌가? 리사이클 배관 사이즈가 충분해서요. 문제 없습니다. 사내 시험 때 검증했어요. 그럼 점심 먹고 오후부터 돌립시다. 문제 생기면은 바로 무전 주시고, 그 가스 세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 바빠서 그쪽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뭐, 압축기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대리님만 믿습니다. 발전소 직원들은 대개 가스 누출에 민감했다. 열병합 발전소는 특히 도심지 근처에 짓는 경우가 많아서 가스가 조금만 새어나가도 민원이 들끓었다. 동네에서 가스 냄새가 나면 누구라도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마련이니까. 김 부장이 떠나자 널찍한 회의실에 민과 수진 둘만 남았다. 그제야 민은 긴장을 풀고 등받이에 몸을 묻었다. 그녀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수진이 잘 대응해준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 수진 역시 아침에 비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다. 그건 아마 박 과장의 부재 때문일 거라고 민은 생각했다. 박 과장과 함께 있을 때면 수진은 눈에 띄게 움츠려들었고 사소한 실수를 남발했다. 목소리가 작아지며 말끝을 흐리기 일쑤였고 꼭 주눅들어 허둥대는 사람 같았다. 물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박 과장과 결혼한 뒤로 수진의 커리어가 꼬였다는 얘기는 개발센터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입사 초에는 대리 특진을 했던 수진이었다. 그런 그녀가 올해는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었다. 민이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수진이 안전모를 쓰며 말했다. 나는 현장 좀 둘러보고 올게. 곧 있으면 박 과장님 안전교육 끝날 텐데 그때 같이 가자. 됐어. 그냥 장비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남편 오기 전에 금방 다녀올게. 돌아서는 수진을 향해 민이 말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얼른 와. 5장. 세 사람은 공사장 인근 간이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수진을 대하는 박 과장의 태도는 아침과 사뭇 달랐다. 살뜰한 모습이 의아할 정도였다. 민이 물었다. 박 과장님, 안 그런 척 하더니 수진 선배 엄청 챙기네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꼭 남들 앞에서만 이러더라. 내가 언제?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남편 잘 만났다고 그러지. 말 맞다나 객관적으로는 모자랄 데 없는 남편감이었다. 박 과장은 키가 훤칠해서 눈에 띄는 외모였다. 처음에는 민조차도 수진과 박 과장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었다. 민이 장난스럽게 되받았다. 우리 수진 선배도 어디 안 빠지죠.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다고요. 돌연 박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묵묵히 수저를 놀리던 수진은 불경한 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곁눈질로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박 과장이 이죽거렸다. 좋겠네. 인기 많아서. 박 과장은 그 뒤로 말이 없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둘 다 숟가락으로 그릇 바닥만 따각따각 긁어댔다.
식탁 위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는 돌연 냉랭해진 분위기가 의아할 따름이었다. 당황하는 민을 향해 웃어 보이며 수진이 말했다. 우리 남편 질투하나 봐. 질투? 인기 많아서 좋겠다는데 그게 왜 질투야? 그러게, 내가 인기 많았던 게 질투할 거리가 되나? 넘겨짚지 마. 쑥맥인 줄 알았더니 순 여우 같아.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박 과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진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수진이 되받았다. 내가 쑥맥은 아니지. 나 좋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은 박 과장이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했다. 박 과장이 말했다. 너는 날 사랑하질 않아.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사랑해. 하, 무슨 근거로? 당신이랑 결혼했잖아. 미는 생각했다. 눈을 보면 안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저런 폐허에서 무슨 사랑이 자라겠어. 하지만 박 과장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는 수진의 마음에서 죽어버린 게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뿐이라고 생각했다. 박 과장이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졸업반 때 사귀었다던 의대생은 지금쯤 개업의가 됐겠네. 순간 미는 박 과장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수진이 테이블 위에 수저를 내려놓았다. 단호한 딸그락 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되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만났었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말 알고 싶어? 갸웃거리는 수진의 얼굴에 이지러진 미소가 걸렸다. 그 노골적인 경멸에 미는 덩달아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달아오르는 불기운에 숨이 막혔다. 박 과장은 수진을 노려보았다. 수진은 남편의 시선을 외면한 채 밑반찬으로 나온 어묵볶음을 조각조각 찢어발겼다. 킥킥대는 박 과장의 웃음소리가 테이블 위로 너저분히 흩어졌다. 하여간 웃겨. 가끔은 당신이 무섭다니까. 왜? 내가 이제 와서 걔랑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불안해? 수진이 묻자 박 과장이 어깨를 으쓱 들어보였다. 당신도 이제 30대잖아. 여자로서의 매력은 시들어갈 때지. 깔깔 웃는 소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코를 훔치던 냅킨으로 눈물을 찍으며 모두가 그렇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미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빨갛게 달군 악의로 상대를 겨눈 채 한 칼 쑤시려는 의지. 화염과 연기를 가르고 불티가 솟구쳤다. 매캐한 적개심에 눈이 매웠다. 젓가락을 쥔 손이 벌벌 떨렸다.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았다.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가 아니야. 자리를 박차고 나온 미는 식당 앞 벤치에 걸터앉아 심호흡을 했다. 바람은 여전히 쌀쌀했다. 손바닥을 비벼 온기를 만들었다.
눈두덩에 손을 대자 남의 품에 안긴 듯 따스한 위안이 찾아왔다. 미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먼 바다로 노를 젓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키잡이가 된 수진을 생각했다. 분명히 그녀는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다. 미풍이 숨결처럼 뺨을 스치며 더운 땀을 식히는 그런 바다가 삶이라면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 뾰족한 어깨를 부비며 서로의 발등을 밟아대는 이 지긋지긋한 지상을 떠나는 거야. 먼 바다의 어느 바닥에 가라앉아서 서로의 살에 입을 맞추며. 그렇게 생각하니 두근대던 가슴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나중 일이었다. 박 과장의 죽음 뒤에나 생각할 문제였다. 미는 고개를 들어 식당 쪽을 바라보았다. 물때 같아 흐릿해진 전면 통유리 너머로 어렴풋이 박 과장과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박 과장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내리꽂는 시선으로 수진을 짓뭉개고 있었다. 수진의 뺨은 빨갛게 상기된 채였다. 6장. 미는 두 사람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했다. 그 시절의 두 사람은 단단한 바위 같았다. 돌담 위에 넝쿨이었다. 어깨를 맞댄 둘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어느 풍경에 두어도 어색하질 않았다. 사랑의 시작이 늘 그렇듯이. 간이식당 화장실에서 민과 수지는 나란히 이를 닦았다. 수지는 가벼운 수면장애가 있다고 했다. 결혼 후에 얻은 병증이랬다. 전에는 그저 막연히 결혼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이라고 짐작해 보았다. 향초라도 켜지 않으면 잠이 안 와. 내가 모르는 무슨 일 있지? 수지는 남 얘기하듯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원래는 이혼하려고 했어. 갈라서기로 마음먹은 게 2년 전이랬다. 박 과장은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다. 결혼 후에도 박 과장은 아내가 자신을 떠날까봐 항상 두려워했다. 수진을 붙잡고 싶다는 그 욕망이 되레 그녀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다. 내가 아직 전 남친을 못 잊었다고 생각해. 그 의대생 말이야. 그 의대생? 대학 다닐 때 잠깐 사귀다가 헤어졌잖아. 맞아. 뭐 미래를 꿈꾸기에는 좋은 사람이었지.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은 없었어. 그땐 나도 내 마음을 몰랐던 거지. 그럼 따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던 거야? 민의 질문에 수지는 아리송한 얼굴로 어깨를 으쓱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나 좋다는 사람을 내가 모를 리 있겠니? 민은 양치질을 멈추었다. 어쩌면 수지는 민의 감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수진의 곁을 지켜왔는지. 그런 생각이 들자 기쁘기는커녕 두려웠다. 언니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해묵은 고민이 기름띠처럼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는 수진이 자신을 혐오할까봐, 대놓고 뺨을 치거나 서서히 멀어질까봐 덜컥 겁이 났다. 항상 그녀를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서서 속을 끓였다.
그래서 수진의 제안이 오히려 반가웠던 거라고 민은 생각했다. 박 과장을 죽이는 걸 돕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민은 차라리 다행으로 여겼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니까. 이성애자에게나 동성애자에게나 1억은 그저 1억, 납득이 될 만큼 큰 돈일 뿐이다. 그만하면 수진도 민의 호의를 왜곡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민은 수진의 곁에 남을 수 있을 터였다. 한편으로 민은 궁금했다. 그 시절의 매 순간이 자신의 짝사랑이었는지, 정말로 단 한순간도 언니는 날 사랑한 적이 없느냐고 묻고 싶었다. 모를 일이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닳기 쉬운 부분이니까. 박 과장도 처음에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모두가 축복한 결혼이었고 누구도 두 사람의 행복을 의심하지 않았다. 둘의 관계가 속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민은 손에서 물기를 털어내는 수진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솟구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수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 남편 보기보다 섬세한 사람이야. 그만큼 예민하기도 하고 어술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할 수 있겠어? 박 과장이 이미 눈치챘으면 어쩌려고. 뭘 눈치채? 무슨 말이야? 민의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은 팔뚝의 털이 온통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새삼 수진과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것 같아 들고 있던 칫솔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새하얘질 때까지. 기억 안 나? 오늘이잖아. 우리가 박 과장을 죽이기로 했잖아. 하마터면 그렇게 소리칠 뻔했다.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그럴 리 없었다. 수진은 분명히 오늘이라고 말했다. 셋이 동반 출장을 가는 날 시운전 현장에서 남편을 죽이겠다고, 침묵의 대가로 민에게는 보험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게 두 사람의 약속이었다. 적어도 민은 그렇게 믿었다. 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다. 이런 것도 다 계획의 일부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었나? 나 혼자 망상에 빠져서? 핏발이 선 두 눈과 하얗게 일어난 입술. 어제도 밤새 잠을 설쳤다. 사실 잠을 못 잔 지는 꽤 됐다. 모든 게 수진 때문이었다. 차라리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질 말았어야 했다. 수진을 만나기 위해 이 회사로 이직한 것부터가 실수였다. 남편을 죽이겠다는 수진의 말은 과연 진심이었을까? 양치를 마치고 나가려는 수진에게 민이 물었다. 손목은 왜 다쳤어? 수진은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민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많이 부은 것 같은데?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싸며 얼버무렸다. 별거 아니야. 어디 부딪혔나 봐. 거짓말이었다. 수진이 세면대에서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눈썰미 좋은 민은 그녀의 손목에서 빨갛게 부어오른 손자국을 보았다. 그건 꼭 누군가의 소나기에 붙잡혀 몸부림친 흔적 같았다. 수진의 목과 쇄골 언저리 역시 거친 키스마크와 입자국으로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다. 7장.
FGC 기동 전 사전 점검이 시작되었다. 박 과장은 장비 주변을 분주하게 오르내렸다. 장비의 기동 및 정지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밸브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센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 그 와중에 박 과장은 연신 코를 풀어댔다. 점심 무렵부터 증세가 심해지나 싶더니 어느새 코밑이 빨갛게 부었다. 하루 종일 천식 흡입기를 사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박 과장이 코를 훌쩍이며 물었다. 보조 오일 컴프 돌려도 되지? 오일 온도 몇 도야? 무전기 너머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0도. 기동 허가 뜨려면 30도까지는 올려야 돼. 박 과장이 불쑥 짜증을 냈다. 코가 막혀서 신경이 예민해진 모양이다. 아, 기동 허가는 됐고 오일 펌프 동작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수진이 원격으로 오일 펌프를 기동했다. 나직한 진동음과 함께 윤활유가 순환하기 시작했다. 탱크 온도 20도, 공급 온도 19.8, 오일 공급 압력은 2.37 바지. 박 과장은 윤활 배관 주변을 돌며 사이트 글라스를 확인했다. 사람 손바닥만한 유리창을 통해 배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윤활유가 제대로 순환하는지, 윤활유 온도와 압력이 정상 범주인지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오일 탱크 옆에 서 있던 민의 어깨 위로 물방울 같은 것이 떨어졌다. 비가 새나? 밖에 날씨 맑던데? 손가락으로 찍어보니 기름 냄새가 났다. 윤활유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일 데미스터에서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데미스터는 오일 탱크의 유증기를 빨아내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로 내부에는 필터가 달려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름이 새 나오는 일이 없어야 했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생각보다 본능이 앞섰다. 민이 소리쳤다. 과장님, 여기 오일 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데미스터에서 오일 흉이 샌다고요. 박 과장이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누유 상태를 확인했다. 방울져 떨어지는 기름 탓에 어느새 바닥이 흥건했다. 오일 탱크 내부의 유증기를 정상적으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이 붙을 우려도 있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민은 오히려 불안해졌다. 만약에 이게 수진 언니 계획이었다면? 그럼 내가 나서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민은 혼란스러웠다. 괜한 짓을 한 건가? 박 과장한테 알리지 말았어야 했나? 박 과장은 수진에게 급히 무전을 했다. 잠시 후 수진이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오일 펌프를 껐다. 박 과장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오일 탱크 위로 기어올랐다. 데미스터 출구 쪽 배관은 양면 테이프로 얼기설기 막혀 있었다. 양면 테이프에 응집된 유증기가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던 거다. 확인해 보니 역시나 필터가 빠져 있었던 게 원인이었다. 박 과장은 무전기를 켜고 불같이 화를 냈다. 도대체 데미스터 필터는 왜 뺐어? 어제부터 자꾸 이러는 거 일부러 나 엿먹이려는 거지? 민은 핏대를 세우며 길길이 날뛰는 박 과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멀쩡히 달려있는 데미스터 필터를 빼놓을 이유가 없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손을 댈 이유가 없는 부품이었다. 그런데 박 과장은 왜 수진 언니가 그걸 빼놨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은 무전기를 향해 소리를 질러대는 박 과장을 진정시켰다. 그만하세요. 고객들이 들으면 어쩌려고요. 이대로는 오늘 안에 장비 못 돌립니다. 수진 선배는 제어 담당이잖아요. 왜 언니한테 화를 내세요? 설마 언니가 일부러 여기 현장까지 와서 필터를 빼놨겠어요? 그러나 민은 알고 있었다. 박 과장이 안전교육을 받는 동안, 민은 회의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 압축기를 보고 싶다며 홀로 현장에 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박 과장은 안전모를 벗고 까치집이 된 머리를 거칠게 쓸어 올렸다. 박 과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다 심증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심증이라뇨? 어젯밤에 와이프가 나한테 기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데미스터 필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탈착이 가능하냐? 제어 담당자가 그걸 왜 물어봤을까요? 빌어먹을. 민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수진 편을 들었다. 에이, 궁금하면 그럴 수도 있죠. 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붙여요. 그때 옆 건물 렉룸에 있던 수진이 승합동으로 건너왔다. 수진을 의식했는지 박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 그걸 내가 빼놨겠습니까? 그럼 제가 빼놨겠어요? 민이 대거리를 하자 박 과장이 코웃음을 쳤다. 나도 안 했고 대리님도 안 했으면 누가 그랬을까요? 현장에 귀신이 돌아다니나? 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가 박 과장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이마로 들이받기라도 하려는 듯이. 만류하는 수진을 뿌리치며 민이 따져 물었다. 박 과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수진 언니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민아, 그만해. 수진이 끼어들었다. 싸울 듯이 덤비는 민을 밀어내며 수진이 말했다. 데미스터 필터 내가 뺀 거 맞아. 다시 끼워 넣는다는 게 그만. 8장. 박 과장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걸 왜 만져? 의욕이 과했어. 잘해보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기세등등해진 박 과장은 여차하면 수진의 뺨이라도 칠 기세였다. 민이 없었다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수진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코를 훌쩍거렸다. 그녀의 안전화 앞코에 눈물 몇 방울이 떨어졌다. 민은 약간이나마 그런 수진을 이해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는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고 남편에겐 구박이나 당하는 처지에 남들만큼 일해선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리라. 진급을 앞둔 수진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의 경쟁력은 부인하기 어려울 테니까. 수진은 자신을 향한 부당한 처사에 납작 엎드린 채 꼬리를 흔들려는 셈이었다. 그러나 수진은 결코 저들의 일부가 될 수 없었다. 민이 보기에 그건 성과나 역량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평판이 곧 인사고과였다. 기계쟁이 남자들만 드글드글한 이 조직에서 수진은 절대로 박 과장처럼 될 수 없었다. 민은 수진에 대한 짜증이 솟구쳐 이를 악물었다. 조직에 순응해서 어떻게든 예쁨 받고 싶었니? 기왕에 개처럼 굴 거면 차라리 물지 그랬어. 도대체 박 과장은 왜 죽이자고 한 거야? 그런데 수진이 정말
그런 말을 하긴 했던 건가? 죽일 만큼 밉다는 얘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닐까? 어쩌면 그럴지도. 질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수진의 결혼 이후 미는 줄곧 제정신이 아니었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수면 장애가 생겼다. 짝사랑의 열병을 앓던 사람은 민이었다. 그녀 혼자 멋대로 수진을 사랑했다. 수진은 한 번도 민을 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박 과장을 택했으니까. 민은 수진이 미워졌다. 그래서 더 박 과장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 드라이버로 울대를 찔러버리자. 빠루로 머리 뚜껑을 따고 턱을 부숴. 압축기 임펠러에 머리부터 쑤셔넣고 갈아버릴 거야. 드레인 밸브를 열면 수도꼭지처럼 놈의 피하고 살점이 쏟아지겠지? 그 순간 벼락 같은 통찰이 찾아왔다. 박 과장의 죽음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수진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민 자신이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떨고 있는 민에게 박 과장이 쏘아붙였다. 난 이제 손 놓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수습해야죠. 오늘 안에 이거 못 끝내면 제일 곤란한 사람은 대리님 아니에요? 나는 일정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박 과장은 안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물며 승합동 밖으로 훌쩍 나가버렸다. 기름 범벅이 된 뒷정리는 안 하겠다는 뜻이었다. 굳은 일이 있을 때면 매번 저런 식이었다. 민은 수진을 붙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 데미스터 필터 누가 빼놓은 거야? 진짜 언니가 그랬어? 수진은 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수진의 까만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겁에 질린 민은 수진에게 바짝 다가가 매달렸다. 언니가 그랬을 리 없잖아. 멀쩡한 필터를 왜 빼? 어제 운전자 매뉴얼 읽다가 소모품 교체 항목이 있어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나 봐. 미안해. 수진은 승합동 구석에 놓여있던 대걸레를 가져와 묵묵히 기름을 닦기 시작했다. 민은 수진의 손에서 대걸레를 빼앗았다. 당황한 듯 올려다보는 수진에게 민이 말했다. 이제 알겠어. 아까 그게 언니 계획이었구나? 계획? 민은 답답한 듯 가슴을 두드렸다. 목소리를 낮추며 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기야? 지금은 우리 둘만 있으니까 괜찮잖아. 박 과장은 여기 없잖아. 수진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다. 민은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 때문에 전부 망쳐버렸지. 기름 새는 거 박 과장한테 말하지 말걸. 넌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두 눈은 냉정하고 단호했다. 민은 마치 입이라도 맞추려는 듯 수진을 향해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의 코가 맞닿을 듯 가까워졌다. 민이 수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데미스터 필터 빼놓은 거 박 과장 죽이려고 그랬던 거지. 승합동에 불 내려고 그랬던 거잖아. 수진은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저 멍한 얼굴로 민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조용히 몸을 떨고 있었다. 두려움에 눈가를 일그러뜨린 채. 민아, 오늘은 내 남편이랑 같이 있지 마. 하지만 둘이 또 싸울까봐 그래. 일 끝날 때까지 CCR에 가 있어. 응? 중앙제어실에 가 있어. 수지는 민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승합동 밖으로 민을 밀어내다시피 했다. 기름 샌 거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중앙제어실에서 나오지 마. 수지는 승합동 문을 거칠게 닫았다. 육중한 철문이 민의 코앞에서 멈추었다.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문명들은 의미를 모르셔도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시지만 FGC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게 콩글리시 발음으로 Fuel Gas Compressor, 가스 연료 압축기라는 뜻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장. 김 부장과 약속한 시간에 FGC를 기동했다. 보조 오일 펌프가 동작하고 오일 공급 압력이 1.63바g에 도달한 순간 굉음과 함께 메인 모터가 돌기 시작했다. 박 과장은 승합동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점검했다. 수지는 제어 판넬이 있는 렉룸에 앉아 PLC로 올라오는 데이터 값을 취득해 분석했다. 민은 중앙제어실 건물 모니터 앞에 외따로 앉아 무전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FGC의 모든 데이터는 PLC를 거쳐 중앙제어실의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덕분에 민은 승합동에서 400m 떨어진 중앙제어실에서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료가스 압축기 FGC는 기동 후 10여 분 만에 무부하 상태에 도달했다. 오일 공급 압력과 기어박스, 진동, 모터 전류 등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장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3시간 내내 그랬다. 이제 민은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렸다. 발전소 직원들은 어차피 시운전에 관심이 없었다. 다들 준공검사 준비로 분주했기 때문이었다.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올라오는 FGC 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은 민뿐이었다. 민은 문득 외로워졌고 그만큼 수진이 보고 싶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이든 건네고 싶었다. 한편으로 민은 따져 묻고 싶었다. 뭐? 승합동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설마 내가 박 과장을 죽이기라도 할까봐? 먼저 박 과장 죽이자던 사람은 언니였잖아. 수진이 대기하는 렉룸은 FGC가 돌고 있는 승합동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민은 조용히 CCR을 떠났다. 그녀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렉룸의 방화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지간한 폭발도 견뎌낼 만큼 두껍고 육중한 철문이었지만 다행히 잠겨있진 않았다. 민은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았다. 좌우로 늘어선 14개의 제어 판넬들. 그중 하나가 FGC 제어반이었다. 수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노트북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민은 그런 수진이 낯설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턱을 괜 채 텅 빈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기괴해 보였다. 옹송그린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른 건 어떤 종류의 어둠일까? 수진이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에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금만 더 돌려보다가 정지시키자. 지금부터는 장비 옆에 붙어 있을게.
무전은 거기까지였다. 긴장이 풀렸는지 수진이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다. 수진에게 다가간 민이 수진의 손에서 무전기를 낚아챘다. 무전기의 전원을 끄고 그녀 옆에 나란히 쪼그려 앉았다. 아까부터 생각해봤어. 언니가 나한테 숨기는 게 뭔지. 숨기는 거 없어. 멍자국이 있었잖아. 아까 양치할 때 봤어. 민이 대뜸 수진의 소매를 걷어올렸다. 부어오른 수진의 손목에는 어느새 파란 멍이 들어있었다. 수진은 민을 거칠게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딪혔다니까. 정말이야? 그럼 목에 난 상처는 뭔데? 민이 묻자 수진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다. 쇄골 언저리의 상처는 분명히 사람의 입자국이었다. 보나마나 박 과장일 테지. 짐승 같은 새끼. 민은 속으로 이를 갈며 으르렁댔다.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가슴은 냉정해졌다. 민이 물었다. 어젯밤 모텔에서 언니가 박 과장이랑 자는 소리 들었어. 그거 언니가 원했던 거 아니지? 수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엿듣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부부간이라고 해도 이건 범죄야. 어젯밤 언니는 박 과장을 원하지 않았잖아. 그만해. 나도 돕고 싶어서 그래. 언제부터야? 그 사람이 전에도 언니 때렸어? 수진이 왈칵 소리를 질렀다. 무슨 상관인데? 네가 뭘 어떻게 도울 수 있는데? 남의 집안일에 신경 꺼. 10장. 처음에는 민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저 남의 집 가정사일 뿐이라고. 그럴수록 민은 수진에게 부채의식을 느꼈다. 차라리 미안하다고 말할까?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언니가 박 과장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민은 오래전 옥탑에서 떨어져 죽은 남자를 생각했다. 전 여친의 자취방에 찾아와 주먹질을 하다가 약기운에 발을 헛디뎠던 남자. 언니한테도 그런 옥탑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원치 않는 누구든 허공에 내던져 버릴 수 있는 높고 가파른 옥탑이 있었으면. 혼자 앓을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증인이 되면 되잖아. 지금이라도 박 과장 곁을 떠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민은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박 과장하고 이혼하면 언니가 정말 행복해질까? 박 과장이 가정폭력으로 감옥에 간들 언니의 삶이 달라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돌아오면 박 과장은 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그를 감옥에 보낼 수나 있는 건가? 수진이 냉소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넌 내가 이혼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이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니? 못 다닐 게 뭐야? 그깟 남의 시선이다 뭐라고? 사람들은 저 사람을 좋아해. 나는 저 성과자의 진급 누락자고. 게다가 기계 만드는 회사에 제어하는 사람 몇이나 돼? 이 회사 사람들 태반은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
미는 수진이 답답하고 안쓰러웠다. 그렇다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속눈썹에 무거운 눈물이 맺혔다. 수진은 두 손으로 민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민이 수진을 마주보는 찰나, 수진이 민의 소나기에서 무전기를 빼앗았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악력이었다. 그리곤 수진이 속삭였다.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그때 승합동에서 박 과장이 무전을 보내왔다. 슬슬 장비 세우자. 박 과장은 심하게 코를 훌쩍거렸다. 무전기 건너편까지 코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식 흡입기가 없는 탓에 비염 증상이 악화된 것이다. 수진이 대답했다. 이쪽에서 장비 정지할 테니까 현장에서 리사이클 밸브 제대로 열리는지 좀 봐줘. 오케이. 밸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박 과장은 압축기 받침대 위를 기어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무전기에서 박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 아무래도 가스가 새는 것 같은데? 중앙제어실 연락해서 가스 디텍터 좀 확인해보라고 해봐. 수진은 박 과장에게 회신하는 대신 노트북 앞에 앉아 데이터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수진의 어깨 너머로 노트북을 건너다 본 미는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수진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조작해서 송출하고 있었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DGS, 드라이 가스 실 벤트량이었다. 이 값이 할당된 모드 버스 통신 주소에는 수진이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엉터리 값이 더 씌워져 있었다. 조금 전만 해도 미는 중앙제어실에서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데이터가 정상임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수진에 의해 조작된 가짜 데이터였다. 수진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된 거야? 민의 질문에 수진은 턱짓으로 모니터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진짜 데이터는 거기에 표시되고 있었다. 가스 생지 좀 됐어. 시간당 수톤에 달하는 도시가스가 대기 중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정도면 지금쯤 승합동 건물은 가스통이나 다름없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보가 울리고 장비가 정지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승합동에는 아직 가스 누출 감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민과 수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박 과장은 그걸 몰랐다. 수진의 회신이 없자 박 과장은 무전으로 민을 찾았다. 대리님, 지금 중앙제어실이죠? 거기서 가스 누출 확인돼요? 내가 지금 코가 막혀서 냄새를 잘 못 맡겠어요. 휴대용 가스 검출기는 이거 왜 전원이 안 켜지지? 한수진! 너 어젯밤에 이거 충전 안 했어? 수진이 대답했다.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휴대폰 충전하느라 빼놨었는데. 어머, 방전된 줄은 몰랐네. 미안. 당장 장비부터 세워. 판넬 전면에 비상정지 버튼 있지? 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제어 판넬의 아크릴 뚜껑을 열고 빨간색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야 했다. 민이 손을 뻗으려는 찰나 수진이 그녀를 막아섰다. 두 손으로 민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먼지투성이인 그녀의 손바닥은 화부의 손처럼 뜨겁고 축축했다. 박 과장은 이제 무전기 건너편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정지! 정지! 수지는 검지를 입술에 댄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쉿!
민은 비상정지 버튼에서 손을 떼고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기로 다짐했다. 모든 게 먼지가 되더라도, 세상이 산산조각나 가라앉더라도. 민은 수진의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마침내 폭발음이 들렸다. 건물을 뒤흔드는 요란한 진동. 공조장치에 윙윙대는 소리가 잦아들고 짙은 어둠이 두 사람을 덮쳤다. 별빛 하나 없는 우주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 탓에 기침이 나왔다. 어둠 속에서 민은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 11장 앵커.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가양시 열병합발전소 중설 현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박형민 기자입니다. 네, 여기는 발전소 지붕이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외벽은 장난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5분쯤 경기도 가양시 청삼동 열병합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운전 중이던 가스 압축기가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준공 검사를 앞둔 승합동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근처에 있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시운전 담당자 박근윤 씨가 사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 가양시 일대의 전력 및 난방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장을 조사한 소방당국은 가스 압축기 시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진명, 가양 열병합발전소 공무팀장. 그 장비가 돌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들리면서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한수진, 주식회사 하나파워시스텍 직원. 가스 누설을 막아주는 실 시스템이 있는데 기계 담당자가 점검을 누락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포터. 조사 결과 시운전 담당자였던 박근윤 씨가 가스 누설을 점검하지 않은 채 금연구역인 승합동 내에서 흡연을 한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평소 전자담배를 피우던 걸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종종 관련형 담배를 피웠다는 동료의 증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TV서울 뉴스 박형민입니다. 12장. 참고인 진술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형사가 묻고 두 사람이 대답했다. 박 과장이 실제로 승합동에서 라이터를 켰을까? 민은 여태껏 박 과장이 권련을 피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박 과장은 언제나 전자담배를 피웠으니까. 그러나 형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을 알지 못하니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도 없었다. 자신은 그저 프로젝트 매니저일 뿐이라고, 기술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며 일정과 비용만 관리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사실이었다. 실언을 할 여지가 없었다. 이런 거였나? 언니가 나한테 그토록 비밀이 많았던 건 결국 나를 지켜주기 위한 거였나? 수지는 박 과장이 얼마나 유능한 직원이었는지 또 얼마나 자상한 남편이었는지를 담담히 진술했다. 평소 남편의 업무가 과중했으며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날에는 잠을 못 자 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수진의 진술은 정돈되어 있었고 주장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치명적인 사고를 부른 남편의 흡연 습관을 덧붙이자 진술서는 민이 보기에도 제법 그럴싸해졌다. 꼭 미리 써둔 각본을 받아 적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수진의 계획이란 결국 이런 거였다. 가스 연료 압축기 FGC를 가동하는 날 박 과장은 장비를 점검하러 현장에 나간다. 수진은 프로그램을 조작해 연료 가스를 누출시킨다.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박 과장은 죽는다. 안전사고로 위장한 완전 범죄. 회사에서는 상황 파악이 한창이었다. 파트장, 팀장, 개발센터장, 사업본부장이 돌아가며 전화를 걸어대는 통에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지경이었다. 뒤이어 안부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다. 가양 FGC 사고 났다면서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다친 데는 없어? 언니 잘못은 아니죠? 이러다 누나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조졌다. 뉴스에서 온통 난리네. 미는 쉴 새 없이 울어대는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나오니 하늘이 어둑어둑했다. 두 사람은 아침밥을 먹었던 편의점 간이 의자에 걸터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지척에서 그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알바생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수지는 허기가 졌는지 삼각김밥과 컵라면, 삶은 계란까지 입안으로 우적우적 쑤셔 넣었다. 지켜보던 민이 입을 열었다. 나 언니한테 고백할 거 있어. 수지는 말이 없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는 몸을 떨었다. 앙담은 입술 사이로 차마 말이 되지 못한 숨이 간헐적으로 새어나왔다. 지난 세월 억눌렀던 감정이, 숨겨왔던 비밀이, 하고 싶던 말들이 울컥대며 치받쳤다. 3년 전 언니 결혼 축하 파티 때 나 취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언니는 비겁하게 도망쳤던 날 이해해 줄까? 겁이 났었어. 해선 안 될 일을 한 것 같았으니까. 사랑이 아니라 죄인 줄 알았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 정말이야. 난 언니를 사랑하니까. 미는 펑펑 울었다.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턱끝에 방울졌다.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차라리 속을 다 개워냈으면, 빈 껍데기가 되어 진공의 우주를 씁쓸히 떠돌았으면. 수진이 결혼하던 날에도 미는 그녀가 불행하길 바랐다. 박 과장과 헤어지기를 바랐다. 처음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언제나 그랬다. 수진이 민의 손을 붙잡았다. 뿌리칠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손깍지. 마음 깊숙이 손 하나가 들어왔다. 긴 세월 켜켜이 가라앉아 덮개가 진 마음을 멋대로 휘저어 놓았다. 앙금처럼 부유하는 욕망에 눈앞이 흐렸다. 수진이 속삭였다. 그 병신 새끼 완전히 헛짚은 거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 의대생이 아니라 너였어. 한동안 서로를 마주보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혀끝에서 익숙한 감각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불덩이처럼 뜨겁고 보드라운 몸,
찝찝하고 끈끈한 땀에 젖은 몸 냄새. 두 사람은 편의점을 뛰쳐나갔다. 텅 빈 거리를 내리쬐던 보름달이 매섭게 쏘아보는 것만 같았다. 미는 수진의 손을 잡아 끌며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렸다. 애플호텔로 뛰어들어갔다. 수진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방을 잡았다. 카드 지갑 회사에 두고 왔다며? 민이 묻자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준비가 많이 필요했겠지. 민은 생각했다. 사라진 흡입기도 방전된 가스 디텍터도 수진의 의도였다. 오일 탱크에 데미스터 필터를 빼놓은 사람도 수진이었다. 귀찮은 일이 생기면 박 과장이 자리를 피하리란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운전은 많이 다녀봤지만 기계 쪽은 통 모르겠더라고. 도면을 봤는데도 막상 닥치니까 자신이 없더라. 필터 빼는 법을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만 했어. 박 과장이 의심하진 않았어? 의심할 게 뭐 있어. SCL32는 발화점이 섭씨 204도야. 불 잘 안 붙어. 그걸로는 사람 못 죽이거든. 수진에게는 어젯밤 박 과장과 같은 방을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박 과장과 보내는 밤이 몸서리치게 싫었을 테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 불은 어떻게 붙인 거야? 향초. 내가 기름 닦는 동안에는 승합동에 아무도 없었잖아. 그때 쿨러 밑에다 불 붙인 향초를 숨겨놨어. LNG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천장에서부터 채우고 내려왔겠지?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었다. 승합동이 시한폭탄이었던 셈이었다. 민과 수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깔깔대며 웃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창문을 열어젖히자 온 세상이 달빛에 잠긴 바다 같았다. 수진을 단단히 껴안은 채 민이 속삭였다. 이제 어떡하지? 뭐를? 죄를 지었는데 후회가 안 돼. 민아,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죽였잖아. 수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떨고 있는 민의 손을 마주잡은 채 터질 듯 맥동하는 그녀의 심장에 가만히 뺨을 부빌 뿐이었다. 하긴 무슨 상관이람. 지옥에 떨어져도 우리는 함께일 텐데. 그거면 됐다. 박 과장은 죽었고 수지는 이제 자유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원작자 신원섭 작가님께는 죄송하지만 이 마지막 페이지에 두 사람의 그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묘사가 굉장히 정난하게 섬세하게 표현돼 있었거든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많은 시선이 있고 또 불쾌감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반 페이지 정도 생략을 하고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그런 부분에서 좋았어요. 저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직업적인 디테일 있잖아요. FGC, 가스연료 압축기,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거는 실제 상황을 아는 사람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어떤 발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전 이런 것도 재미있어서 물론 제가 배워서 뭐 아느냐고 하면 대답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숨겨왔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잘 묘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편이 좀 폭압적이고 안 좋은 남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또 다 읽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유 이 작품을 선택한 게 과연 옳았을까? 이런 후회도 조금 드네요.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악행을 아무렇지 않게 합리화하고 죄의식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죄를 지었는데 후회가 안 돼라고 말했더니 어머 미나 사랑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수진이를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가는 이 수진이라는 사람의 악마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작품을 썼던 거겠죠. 네, 위크라는 그 옴니버스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앤솔러지 작품집에서 한때 우리가 카페 홈즈에 가면 시리즈로 만나보았었던 신원섭 작가의 박과장 죽이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글 쓰는 엔지니어라서 역시 묘사들이 남다르긴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에 욕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공유, 하이프, 그리고 제품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그냥 원하시는 물건 거기서 다시 검색해서 구매해 주시면 그게 그렇게 안저비한테 도움이 된다. 그 점을 꼭 알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은 겨울이 좀 날씨가 너무 이렇게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챙겨 다니시는 거 필수고요. 네, 스카프 같은 것도 꼭 챙겨뒀다가 감기 좀 서늘하다 싶으시면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이 겨울도 안잡이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러갑니다.